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중종실록 제32부 악어의 눈물인가 남권의 후예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기묘사화를 통해서 조광조를 비롯했던 기묘살인들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었고, 조광조의 개혁도 사실상 여기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중종은 서기업소까지 다시 부활을 시켰을 만큼 위훈삭제도 취소시키고, 그랬을 만큼 조광조에서 진행된 기억 조치들을 거의 다 원상복귀 시켜버렸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공신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광조 개혁의 사실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굳이 뭐 좀 현대식 표현을 쓰자면은, 살찐 고양이의 살을 좀 덜어내자, 그런 개혁의 방향도 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광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납의 폐단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이거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꾸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옛날로 이제 돌아가게 됐단 말이죠. 퇴행을 해버리게 된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수시로 막 피바람이 불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왕이 주중님과 사냥을 즐기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던 연산군 시절만큼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냥 민생 경제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옛날보다 그렇게 나아진 것도 없어 보여요. 딱히. 왜냐면은 여전히 이제 권세 있는 사람들은 계속 떵떵거리고 있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테크해가지고 재산 증축하고 있고, 그냥 가진 사람은 더욱 넉넉하여 쓰되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조광조의 개혁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뭔가를 좀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민생적인 측면도 문제가 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국가의 기풍인데,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사실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없어요. 국가 지도자 하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경천동지해가지고 천지가 기획하는 뭐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와 그 지도층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이제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던 그 시기죠, 그죠? 사반일통 시기에 활약을 했던 김유신과 그때 당시 이제 고위층 자제들인 화랑집단,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광조가 이렇게 가게 되면서 유생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사화 같은 거는 옛날에 연산 때 있었던 일인 줄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냐. 역시 성리학은 깊숙이 연구할 게 못 된다. 이거 공부해봤자 그냥 명춘만 짧아지지 출세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중종이 계속해서 성리학을 갖다 어쨌든 진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 자체는 이제 중종도 갖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적임자를 갖다 이렇게 제거를 시켜놓고 공부는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 씨알머리가 먹히겠냐 이거죠. 자,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민심도 대단히 이제 흉흉해지면서 각종 고변 사건도 잇따라서 일어나게 되는데, 대개는 이제 이 고변을 통해서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런 고변 사건들이었죠. 심지어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친구들이 술 한잔 하고서 이제 노름 좀 하다가 이제 한 명이 이제 슬슬 바람을 잡는 거예요. 아, 요즘 세상 좀 많이 어지럽지 않냐. 그랬더니 여기서 불만을 갖고 있던 몇몇 친구들이, 아, 그래, 이거 세상 참 진짜 못 같아, 이거 다 엎어버려야 돼, 뭐 술 먹고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 유도를 해놓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고발을 하는 그런 이제 참 인간 말종스러운 일들도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강원의 도리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도리를 잃어가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간들 같은 경우도 대간 그 특유의 그런 견제 기능을 많이 상실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대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봤자 뭐하냐. 연산 때 그렇게 떼죽음 당했고, 중종 때 와가지고 뭔가 좀 이제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물론 뭐 지금 중종이라고 부르진 않았겠죠. 하여튼 금상 때 와가지고 뭔가 좀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가만 보면은 사화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연산대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냐.
그래서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괜히 여기서 튀는 행동을 했다가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그리고 잘못하다가 이게 뭐 조광조의 전당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라도 하면은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런 공포심리가 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관들은 결국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요령껏 하다가 적당히 이제 고위권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능사 아니었겠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관들도 그런 견제 기능을 많이 상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부 몇몇 대신들에게 또다시 권력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몇몇 대신들은 점차 권력이 확대되면서 대단히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결국 조광조의 죽음은 뭘로 귀결될 수밖에 없냐면은 다시 또 옛날에 이제 반정 공신 3대장처럼 그런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권력이 몰리는 그런 현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중종은 왜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해내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중종이 내린 최종 결론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조광조처럼 그렇게 이제 급진적인 기업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보다 옛날에 반정 3대장처럼 현상 유지파, 지금 이대로 그런 현상 유지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자기한테 좀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권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고 그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용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중종은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다시 또 이제 공신 3대장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된 건데 남곤, 심정, 홍경주 이 사람들이 이제 대두되게 됐던 거죠. 다만 이제 중종도 하여튼 참 이게 중종의 거시기한 부분인데 뭔가 국정을 개혁은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안 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중종이 남곤에게 힘을 실어줬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남곤 자체가 조광조처럼 그렇게 급진적인 개혁은 안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박원용처럼 너무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곤에게 권력을 몰아준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크게 사고치지 않으면서 그래도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럭저럭 이제 국정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임자는 남곤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남곤을 밀어주던가. 진짜 하여튼 이해가 안 가요. 조광조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조광조권을 놓고 보면은 중종이 조광조를 왜 숙청인지 보다도 도대체 왜 조광조에 그렇게 빠져드는지 차라리 자기하고 코드가 맞다면은 남곤이 좀 더 코드가 맞는 건데 하여튼 그것도 정말 참 기묘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기묘사인가? 하여튼 간에 남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저 마무리를 하자면요. 남곤이 이제 조광조 제거, 사실상 기묘사화의 원흉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대단히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야말로 후세토록 이제 악명을 떨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남곤이 누차 강조드렸지만 원래부터 그렇게까지 수구파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 나름 개혁파였습니다. 조광조만큼 급진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온건하긴 해도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원리원칙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청렴한 인물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행정 실무 능력, 그 다음에 정치적인 식견 이런 것들도 대단히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는 분명한 인재였어요. 하지만 이 남곤이 영의정이 돼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세상은 나아지지 않았었는데 이유는 당연하죠. 남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기묘사화에 있어서 남곤이 핵심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을 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영의정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일반 유생들이나 그 밖에 이제 관직의 진출을 꿈꾸는 그런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조광조처럼 그렇게 개혁을 해봤자 뭐 결국 최후의 승자는 남곤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회의론이 이제 계속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염세론적인 그런 분위기가 시대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습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또 민생도 이제 바로 세워지기 힘들게 됩니다. 남곤도 그 이유를 스스로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영의정이 이제 오른 지 한 4년 정도쯤 됐을 때 남곤이 이제 중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나마도 오래 못 해먹어요. 그래서 이게 갈 때가 돼서 간 건지 아니면 본인도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실현실을 앓다가 가게 된 건지 뭐 어느 쪽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때 남곤이 영의정이 오른 지 한 4년 만에 결국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데, 남건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허명으로 세상을 속였으니 그동안 남긴 저서들 싹 다 불태워 없애겠다. 그래야지 내 허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들랑 비단으로 연습하지 마라. 평생 마음과 행실이 어긋났으니 시호도 청하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남건이 죽기 직전에 이런 이제 후회를 하는 말들을 남겼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조광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걸로 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남건의 생각은 조광조가 앙금이 생기게 되면서 조광조 저 친구는 너무 급진적이야. 저 친구는 좀 위험해. 하면서 이제 조광조를 견제하려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광조의 권력을 회수하자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설마 왕이 저렇게 조광조로 속전속결로 사약을 드링킹 시킬 줄은 몰랐던 거죠. 자, 결국에는 남건이 평생 동안 쓴 글들은 유언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한 줌의 지가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남건이 대단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사실은 이제 이런 개인 저술서들인데, 그런 게 사라졌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향년 57세로 세상을 뜨기는 했는데 57세면 이 시대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빨리 간 건 아니죠. 하지만 막상 또 영의정이 된 다음에 4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중종이 비상등이 걸려요. 왜냐면 중종의 플랜은 뭐였냐면은 조광조같이 그렇게 급진적인 위험한 개혁가들을 제거를 하고 남건처럼 안정적으로 사고치지 않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박원종을 비롯한 공신 3대장처럼 너무 욕심 부리지도 않는 사람, 그러한 이제 무난한 사람을 갖다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건데, 그 기간이 4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건이 이렇게 죽었으니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이냐 하면은, 남건의 이제 좌우 날개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홍경주와 심행이 그 뒤를 잇겠죠. 근데 사실 홍경주도 나이가 많아요. 홍경주도 얼마 못 가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 이후 카드로 남건을 생각했던 중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치고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드디어 슬슬 나올 때가 됐죠, 이분이. 바로 이제 제 조상님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